K 콘텐츠에 대한 관심이 커지고 있는 가운데 K사극 또한 돌풍을 일으키고 있죠. 사극과 좀비물이라는 다소 생소한 조합으로 세계인의 취향을 저격한 킹덤이나 창궐, 사극과 로맨스를 버무린 연모나 오소매 붉은 끝동 등등 그간 많은 K사극들이 해외에서 작품성을 인정받으며 흥행에 성공했는데요. 해외 시청자들이 한국 사극에 폭발적인 성원을 보낸 이유는 생각보다 명확했습니다. 오직 K사극에서만 볼 수 있는 한국 왕실 문화부터 비롯된 다양한 새로운 볼거리들이 너무나 신선하고 흥미진진하다는 것이 그 이유였죠. 그 방증으로 킹덤이 넷플릭스를 통해 글로벌 개봉되자 아마존몰에서는 드라마 속주인공들이 썼던 갓이 불티나게 팔리는 기현상이 벌어지기도 했는데요. 이렇듯 한복의 미나, 궁궐, 한옥과 같은 우리 고유의 전통 문화가 외국인들에게 강렬한 임팩트를 선사한 듯합니다. 그런데 여기 한국 사극을 보고 전혀 다른 엉뚱한 포인트에서 꽂혀버린 외국인이 있었죠. 그 주인공은 다름 아닌 프랑스의 생태학자 레지스 주비니인데요. 과연 그는 사극의 어떤 부분에 그토록 매료되어 감동을 금치 못했던 걸까요? 레지스 주비니가 한눈에 보고 반해버린 사극의 매력 포인트는 다름 아닌 한국의 정원이었습니다. 한옥도 아니고 한복도 아니고 정원이라니 조금은 의아하실 텐데요. 그런데 그의 직업이 생태학자라는 점에서 어느 정도 연결점을 찾으신 분들도 있을 것 같습니다. 사실 그는 베르사유 국립조경학교 출신으로 세계적인 조경 전문가로 활동하고 있었는데요. 그간 정원하면 나무나 정자, 연못 화단 등 사람의 손으로 조성해 인공적인 느낌이 물씬 풍기는 정원만 주구장창 보아왔던 그는 자연과 함께 어우러진 사극 속 한국 정원을 보자 그만 아름다움의 넋을 잃어버린 것입니다. 그는 한국 정원을 이렇게 묘사했는데요. 궁궐과 산이 한 공간에 존재하는 모습을 봤는데 유럽에서는 전혀 본 적이 없던 구성이었기에 관심이 생겼습니다. 한국 정원은 예로부터 화초나 수종을 그대로 유지하는 경우가 많은데 이렇게 자연스러운 모습을 살린 정원은 현재 전 세계가 겪고 있는 환경 문제의 해법이라고 생각합니다. 주비니가 내놓은 한국 정원에 대한 전혀 색다른 해석은 사람들을 깜짝 놀라게 만들었습니다. 그도 그럴 것이 이전까지 프랑스에서 인정했던 동양의 문화유산이라고 하면 일본의 것이 다였기 때문이었죠. 사실 우리가 알다시피 프랑스는 세계에서 손꼽히는 문화 강국 중 하나로 20세기 전까지 서양 문화를 주도한 나라였습니다. 에펠탑, 생강의 무수한 다리와 박물관 등등 파리 곳곳에 뿌리 깊은 문화유산들이 산재해 있죠. 그렇기 때문에 프랑스인들은 기본적으로 자국의 문화에 대해 강한 자부심을 갖고 있는 것도 당연했는데요. 동양의 문화라고 해도 일본으로부터 건너온 문화만 찬양하는 경향이 강했습니다. 동양에서 온 모든 좋은 것들 앞에는 늘 일본이라는 수식어를 붙일 정도였죠. 그 이유는 과거 식민 제국주의 시절 유럽에 가장 먼저 알려진 동방의 나라가 일본이기도 했고 이 시절 많은 일본 문화들이 유럽에 흘러들며 현지인들에게 로망을 심어줬던 까닭도 있는데요. 이런 상황에서 한국의 정원은 상대적으로 일본 정원보다 덜 알려질 수밖에 없었고 매력을 알릴 기회도 상대적으로 적었던 것입니다. 하지만 세계적인 조경 전문가로 활동하고 있는 주비니는 사극을 통해 한국 정원을 보자마자 단박에 그 매력을 캐치했죠. 그는 고즈넉하고 자연스러움이 묻어나는 한국 정원에 빠져들어 관련 연구를 시작하는데요. 하지만 이전까지는 정원하면 중국과 일본 정원에 관한 정보만 많이 공개되어 있다 보니 막상 한국 정원에 관한 자료 같은 건 극히 제한적이었습니다. 이때 주비니가 기적처럼 만난 사람이 바로 한국의 박정욱 박사였죠. 그는 유럽에서는 처음으로 한국 정원 연구 논문을 발표한 사람인데요. 그의 논문을 읽었던 순간을 주비니는 이렇게 회상했습니다. 한국 정원의 구성에 대한 설명을 프랑스의 어떤 학자에게도 들을 수 없었지만 다행히 박 회장의 논문을 접하게 됐고 그 논문이 이 모든 것을 시작한 계기가 됐다. 그리고 그의 논문을 단숨에 끝까지 읽은 주비니는 더욱 깊은 확신을 갖게 되는데요. 생태적 시스템을 그대로 살린 한국 정원은 반드시 유럽에서 깊이 있게 연구해야 될 표본으로 제시될 필요가 있다라는 사실을 말이죠. 특히 아시아에서도 일본이나 중국 정원의 경우 산책로가 있고 다니는 길이 정해져 있다면 한국 정원은 누구든 자신이 가고 싶은 곳으로 갈 수 있게 돼 있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자연과 가까이 호흡하고 함께할 수 있는 마음속의 길이 있는 셈이죠. 무엇보다 일본이나 중국 정원은 자연과 인간을 따로 분리해서 생각해 생태학적 문제가 발생하는 것인데 한국 정원은 자연 속에 인간이 들어가 함께하는 모습을 아름답게 보여준다는 것이 특징이었습니다. 즉, 한국 정원은 자연과 함께 어우러지도록 만들었기 때문에 억지스럽거나 지나치게 인공적이지 않은 것이 특징이죠. 우리나라의 정원은 말 그대로 자연의 순리를 근본으로 삼아
지세를 함부로 변형하지 않으려 한 조상들의 깊은 뜻이 담겨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연구에 정진하면 할수록 한국 정원의 진면목을 더욱 깊숙이 알게 된 주빈이는 한국에 와서 박정욱 박사를 직접 만나게 됩니다. 그렇게 한국 정원을 연결고리로 지난 2021년 프랑스 파리의 릭상부르 정원 벤치에서 처음 인연을 맺은 두 사람은 K가든 협회의 공동회장이 되었는데요. 여기서 한 가지 언급하고 지나가자면 K가든 협회라는 이름 때문에 한국이 주최해서 만든 협회처럼 느껴질 수도 있지만 사실 이 협회는 한국 정원을 중심으로 유럽의 생태학 및 문화 프로젝트에 부응하기 위해 프랑스 상원의 요청으로 설립된 단체입니다. 프랑스 상원과 대한민국 국회가 상호 교류 차원에서 프랑스 주요 도시의 한국 정원을 조성하기로 했고 이를 바탕으로 문화 교류를 이어나갈 계획이라고 하죠. 그리고 지금 이 두 사람의 만남으로 해외에서는 한국 정원에 대한 많은 변화가 일어나고 있는데요. 예를 들어 그동안은 전나무 원산지가 한국임에도 일본 꽃나무라고 부르는 등 한국의 원예 작물이지만 안타깝게 일본어로 된 것이 많았는데 이를 다시 한국말로 바꾸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습니다. 원예 작물의 이름뿐만 아니라 토목 건축 분야의 일본식 용어도 한국어로 바꿀 계획이라고 하는데요. 또한 두 사람은 일본 정원의 기본적인 틀이 한국에서 일본으로 전수되었다는 걸 알리는 등 동양 정원에 대해 잘못 알려진 부분을 바로잡겠다는 목표로 다양한 프로젝트를 구상 중에 있다고 하죠. 그 일환이 바로 이들이 현재 기획하고 있는 2025년 한국 르네상스 전시회인데요. 오는 2025년 5월부터 10월까지 6개월간 열리는 한국 르네상스 전시회에는 총 5개의 정자가 설치될 예정이라고 합니다. 구체적으로 고조선 시대의 한국 정원을 비롯해 신라시대의 고려시대, 조선의 르네상스로 불리는 영종조 시대 등 각 시대를 대표하는 정원의 모습이 재현되는데요. 또 한국 정원이 옛 시대의 상류문화라는 인식이 있는 만큼 현대의 한국 정원과 앞으로 나아가야 할 방향을 담은 MZ세대 정원도 함께 구성 중에 있다고 합니다. 이뿐만 아니라 해당 전시회에서는 가상현실과 현실이 섞일 수 있도록 만드는 DR 기법을 적용해 관람객들로 하여금 진짜 정원을 거니는 듯한 새로운 경험을 제공할 예정인데요. 이 모든 부분에 있어 완성도 높은 전시를 만들기 위해 한국, 프랑스 양국의 예술가들이 힘을 합치고 있다고 하죠. 한편 K가든 협회의 한국 르네상스 전시회는 2025년 파리 릭상부르 정원을 시작으로 2026년 한국, 2027년 미국 뉴욕 등 전 세계 순회 방식으로 이어질 예정입니다. 한국 정원을 전 세계 도시에 퍼뜨리는 것이 이 프로젝트의 목표라고 밝힌 두 협회장의 말처럼 이 전시회를 계기로 한국 정원의 매력이 더욱 퍼졌으면 하는 바람인데요. 사실 위에서도 언급했다시피 한국의 정원은 유럽이나 동양의 다른 정원들에 비해 인공적이지 않은 꾸밈 없는 모습이 가장 큰 매력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연을 좁은 공간으로 가져오기보다는 오히려 인간이 자연 속으로 들어가는 느낌이 강하죠. 그렇다 보니 한국 정원의 특징은 오래될수록 자연과 적극적으로 조화를 추구한다는 점이 장점인데요. 그렇기에 사색이나 명상하기 좋은 독립적인 공간으로서의 쓰임새도 톡톡히 발휘하고 있습니다. 게다가 이미 프랑스에서는 정원 이전에 한옥 건축물을 자국으로 수입해가는 움직임이 일고 있죠. 이 한옥마을의 수출자는 전북대학교로 프랑스의 주요 도시에 한국 전통정자와 전통정원을 조성할 계획을 밝혔습니다. 한옥, 전통정자에 이어 한국의 정원까지 한류의 흐름을 타고 있다니 굉장히 흥미로운데요. K콘텐츠, K한식에 이어 한국 정원까지 전 세계에 알려지면서 한류 열풍의 세계화에 다시 한번 정점을 찍을 것으로 기대해봅니다.